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년 전망. 김난도 교수님의 미래의 창 출판사입니다. 먼저 2020년 소비 트렌드를 회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멀티 페르소나였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학술적으로 가면이라는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인데요. 현대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자칭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인간은 페르소나를 통해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주변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화되면서 다매체 사회로 변하면서 페르소나의 중요한 개념이 떠올랐고 많은 트렌드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여러 개의 가면, 멀티페르소나 시대입니다. 인간의 다원성은 확장되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기반은 바로 너무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진짜 나는 누구인지, 다매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망은 멀티 페르소나 현상이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고 SNS는 다원화되고 직업은 다양해지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더욱 유연하게 변화시켜 대응하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취향 시대를 맞이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취미 위주로 재편성되고 성별, 연령, 직업 등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해 형성하는 정체성은 점점 더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였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의 경험이 중요해져서 라스트 마일이 원래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마지막 거리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배송 접점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널리 쓰이는데 배송과 관련된 리스트 마일은 물론이고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의 마지막 접점에 대한 만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마지막 순간의 만족을 최적화하려는 근거리 경제를 라스트핏 이코노미라고 명명합니다. 이 라스트핏 유형으로는 편리한 배송으로 쇼핑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라스트 딜리버리, 주거지 근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라스트 에어리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편리한 이동을 중시하는 라스트 모빌리티, 배송을 받은 후 포장을 풀며 느끼는 감정을 중요시하는 라스트 터치, 여행 갈 때도 항공편, 숙박, 명승지 관광보다 그곳에서의 액티비티를 중시하는 라스트 트립 등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은 상품의 특성이나 브랜드가 주는 가치보다 주관적인 효용을 기준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합니다. 제품 자체의 성능보다 제품과 소비자가 직접 맞닿는 그 접점에서의 만족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 중심의 동업 반복적인 모방과 차별화 경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객과 접촉하는 내밀한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잡는 자가 시장을 잡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행동 반경이 크게 좁아졌죠. 따라서 라스트빗 이코노미의 두 번째 유형은 소비자의 움직임에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또 2020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오피스 지역의 편의점 이용객 수는 감소했다고 하네요.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슬세권 소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슬리퍼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슬세권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집니다. 직장 내 노력의 결과를 팀장님께 돌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자신의 기여는 합당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사노동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하고 학생들은 주관식보다 객관식 시험을, 조별과제보다 개인 과제를 선호합니다. 구매할 때도 상품 자체뿐 아니라 그 브랜드의 올바른 선한 영향력을 중시합니다. 개인성이 화두인 사회에서 자란 젊은 페어 플레이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불붙은 불매운동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라 이런 공평성, 선함, 효능감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향후 전망은 공정세대는 시장과 조직 내에 물론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공정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이제 공정사회로 나가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정성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진 거에 비해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까닭입니다. 따라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 다음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인터넷에서 음악, 드라마, 영화, 소설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 방식인 스트리밍이 삶의 전반으로 삶을 바꾸고 있는데요. 확대되고 있고요. 소유를 중시하는 오너십, 라이프에서 사용을 중시하는 스트리밍 라이프로의 변화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렌탈이나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추천받는 구독 멤버십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합니다. 핵심은 물 흐르는 듯이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공간을 스트리밍함으로써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고 총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합니다. 또 전문가 추천으로 구독하는 방식으로 취미나 여가 활동도 스트리밍합니다. 또 빌려서 경험합니다. 다양한 선택지 중에 무엇을 고를지 고민할 필요 없이 모두 가능한 선택지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타보고 싶은 자동차도 또 고가의 가방이나 가구까지도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 소비의 목적인 시대, 현대인에게 렌탈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양적 욕구와 더 좋은 경험을 열망하는 질적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보다 적정한 경험 수집에 무게중심을 두는 소비자들의 세대적인 특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고객 생애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개로 기업과 소비자가 맺는 관계에서 고객 생애 가치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한 고객의 생애에 걸쳐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에 가져다주는 가치의 총 합계를 뜻하고 보통의 수익의 합계로 나타냅니다. 이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 소비자가 서비스에 접속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트리밍에서 소비자는 스쳐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동반자에 가깝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객을 파악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변신하고 고객 마음에 들만한 신제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구매가 아닌 구독 시대에 고객과의 접속은 더 쉽고 빨라졌지만 관계를 맺고 소통을 이어가는 게 더 어려워졌죠. 자유로운 상상력, 재미의 힘이 가득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2021년 소비시장을 활기로 채울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다음은 초개인화 기술입니다. 이 초개인화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소비자 구매 여정 설계가 가능해지려면 소비자 개개인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마음을 털어놓고 공감을 쌓는 수준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자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요. 초개인화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세분화된 개인으로 그려냅니다. 공급자가 개별 소비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이해하고 맞출 수 있는지가 초개인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소비자 취향, 또 니즈에 맞춰 나가야 하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종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빅블러 현상은 산업, 업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키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즈니스 영역의 주요 경계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서 판매자, 소비자, 작은 것과 큰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경계가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행된 정책은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고 미성숙된 기술도 실생활에 적용될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의 리스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페인슈머, 그 다음은 펜슈머인데요.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한 소비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경험에서 관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관여에 대한 열기는 선발과 양육, 기획과 제조, 유통과 홍보, 지지와 비판까지 시장의 과정 전체에 드리워지는데 펜슈머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명분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업의 제품 개발, MD,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터 활동은 물론이고 연예인 펜슈머들은 기획사의 정책과 연예인의 데뷔 여부까지 관여합니다. 최근 SNS 세상에서 연예인이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비판과 지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 바이미, 즉 나에 의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즐깁니다. 그 영향으로 제품 출시 전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마케팅이 전략이 중요해졌죠. 향후 전망은 펜슈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인 열정, 친밀감, 신뢰입니다. 이제 고객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평범한 소비자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팬으로 만드는 게 기업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바로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가 만든 그 이론이 있는데 성숙한 사랑이 완성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과 친밀감과 신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세 가지가 발전을 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서로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그 사랑의 완성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돼야 하고요. 특화 생존이라는 용어입니다. 특화해야 살아남는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유통 발달로 롱테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과당 경쟁으로 제품 간의 차별점을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의 니즈가 극도로 개인화되며 표준화된 대중시장적인 접근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와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 기업은 적자 생존에만 안주할 수 없게 됐고 진화인 다음 단계인 특화 생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핀셋 전략이라고 해서 고객 특성에 특화된 전략입니다.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보다는 선택된 소수의 확실한 만족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따라서 기업은 관심도보다 호감도를 더 중요한 마케팅 기준으로 삼죠. 소비자는 단순히 가성비로 움직이지 않고 가심비, 더 좋아서 미치는 브랜드에만 화답합니다. 이미 시장은 값싸고 진기하고 재밌는 걸로 넘쳐나고 초경쟁 시대 시장에서는
사소한 차별화 방안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자사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쪽집게 강사가 시험 문제를 콕 집어 풀어주듯 타깃 행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특화 생존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으로 58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하는 5060 세대가 신중년층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소비시장에 부각되고 있죠. 바로 전성기라는 이들의 지금이 전성기인데 58세대, 58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 신노년층의 약자입니다. 동시에 베이비 부머를 대표하는 58년생 개띠를 58이라고 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들이 뽐내는 다채로운 행보가 58은 모든 색들을 담고 있는 보석 58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떠난 은퇴를 한 후 운둔하며 한가로이 지내기보다는 다양한 직업을 다시 도전하고 나이 들수록 매 순간 소중하다며 아직 안 해본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못 해본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젊은이들의 취향과 브랜드를 쫓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또 마음을 알아주는 콘텐츠를 호응하며 관련 업계를 들썩이게 합니다. 이들은 매우 다양하면서 까다로운 소비자 집단입니다. 노인의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약점을 고려한 제품 차별화가 아니라 이전까지 삶과 동일한 욕구의 연장선상에 다가가는 방향을 선호합니다. 은근히 배려하는 세심함과 세분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해야 하고 이들이 필요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일상의 행복과 편의를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은 젊은이들만큼이나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58세대는 정체된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2021년 국내 인구 연령별 비중에 가장 기록할 만한 해가 될 것인데 2017년에 27%였던 50세에서 69세 비중이 해마다 늘어서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섭니다. 핵심 노동인구인 30에서 49세의 비중이 29.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50대, 60대 인구 비중이 30, 40대 인구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의 소비시장의 그 선택이 가장 주목받는 세대입니다. 건강한 노인보다 매력적인 세대가 되고 싶어하고 이들은 새롭게 주어진 3, 40년의 시간을 기획하는 타임 큐레이터, 또 역동적이고 적응이 빠른 디지털 이주민입니다. 향후 전망은 다채로운 빛을 발하는 58세대의 열정입니다. 편리미엄. 이는 앞으로 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노동자, 플랫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함에 집중해서 그들의 삶을 프리미엄하게 만들고 사상 최악의 불경기라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존재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편리한 서비스들, 이런 편리미엄이라는 이름 그대로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편리미엄 시대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두 번째 주목할 것은 편리미엄을 이용하는 주요 소비자층이 젊은 세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편리미엄이 비대면, 즉 언택트 트렌드와 강하게 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 접촉을 제로로 만드는 편리미엄 서비스들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택배는 물론 배달 음식을 받을 때도 대면 전달 없이 문 앞에 두고 가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업글인간입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라. 성공보다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 업글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타인과 경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자신을 만드는데 변화의 방점을 찍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중요시하는 미코노미의 소비자로서 먼 미래보다 지금 당장, 비일상보다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의 신봉자들입니다. 이들에겐 비좁은 성공 관문을 뚫는 스펙 쌓기보다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드는 매일매일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식의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 북커버 챌린지와 같은, 아니면 온라인 금손 클래스 오픈, 이런 원데이 클래스처럼 한층 깊어지는 취미의 업그레이드,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몸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이 각자 도생이 아닌 상호 공생을 찾는 업글 인간입니다. 따라서 이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진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내 교육 제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했지만 2020년부터는 취업 취약계층의 지원이 집중되면서 재직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듭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커리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더욱 심각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성장이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상황일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장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고 2021년은 우리 사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업글 인간의 성장이 각자 도생이 아닌 상호공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2020년도 트렌드였습니다. 2부는 2021년 소비 트렌드 전망입니다. 이 책의 표지를 보시면은요. 짙은 어둠에서 점점 해가 떠오르는 새벽 하늘을 상징하는 노랑, 회색을 여기서는 표지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자를 따서 소외해의 올해를 카우보이 히어로로 정해서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키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라이프,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N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휴먼 터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C,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입니다.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경기 반동, 즉 V자 회복이 가능할지, 코로나로 가속화된 언택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브이노믹스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비전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향후 경기 회복 양상이 전반적으로 K자형 양극화를 보이지만 업종별로는 V자도 있고 완만한 U자도 있고 W 형태도 있고 가속화되는 S도 있고 역 V자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언택트 트렌드는 대면, 비대면, 혼합의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인데 조직 관리에서는 성과 위주의 KPI, 조직 교육에서는 블렌디드, 플립 러닝, 유통에서는 고객 경험 극대화라는 핵심 요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가치가 안정적인 브랜드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옮겨가고 친환경과 본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질적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해져가는 코로나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 회복, 정부 역할의 균형 회복, 각 조직의 변화 대응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흑사병이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됐듯이 이 세계적인 희생이 진정한 21세기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과 용기 있는 트렌드 대응 능력이 절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빠른 회복을 보이는 이 업종별 회복 양상에서
V형, 상대적으로 느리고 완만한 회복의 U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거듭하는 W형, 이미 상승 트렌드를 타는 가속화 S형, 일시적 특수를 보이는 역 V형의 5유형으로 나누는데,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은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이렇게 표를 굉장히 상세하게 업종별로 나누어 놨는데요. 이 대면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빠른 회복자형은 테마파크, 미용실, 뮤지컬 공연, 색조 화장품, 동네 병원, 오피스 지역 편의점, 방문형 학습지나 가사 지원 서비스 등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낮은 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U형은 완만한 회복형으로 대체성이 높고 대면성이 높고 대체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면세점, 성형외과, 노래방, 헬스클럽, 대형마트, 출장, 비즈니스, 관광객 대상의 호텔이나 정장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W형은 물결형으로 대면성이 높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식당, 카페, 술집, 극장, 복합 쇼핑몰, 백화점, 특수지역 편의점이 해당합니다. 가속형 S형은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언택트형으로 온라인 쇼핑, 배달, 배송, 캠핑 관련, 국내 휴양지나 호텔, 호캉스, 골프, 홈트, 그 다음에 HMR, OTT 서비스, 주거지역 편의점, DIY 산업, 에슬레저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죠. 그 다음에 역 V형은 코로나 특수형으로 반사 수요와 보복 소비로 화상 커뮤니케이션, 국내 여행, 사치품, 자동차 극장, 가정용 가구, 대형 TV, 프로젝터, PC, 왕구, 과자, 성형외과, 정신과, 피부관리, 기초 화장품, 홈웨어, 라운지웨어, 원말웨어룩 이런 것들이 코로나 특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시장은 단순히 언택트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격변기를 갖고 있는데요. 소비자 개개인이 유통의 주체가 되어서 세포 마켓, 중고 거래의 활성화 이외에도 실시간 소통을 극대화하는 라이브 커머스, 유명인 인플루언서들이 기존 유통망과 제휴하는 셀럽 공구마켓 등 현기증 날 정도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의 경랑 속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살아남으려면 결코 온라인이 모방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갖춰야 합니다. 공간감이나 상품의 물성, 고객 체험 등을 하나의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형적이고 고정된 공간, 집의 변화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집과 동네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영향력이 커지는 트렌드였죠.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오랜 기간 집에 머물며 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여러 벌의 옷을 겹쳐 입어서 멋을 부리는 레이어드 룩 패션이나 이미지 프로그램 포토샵에서 이미지 애칭을 의미하는 레이어드처럼 집이 기존의 기본 기능 위에 새로운 층의 기능을 덧대며 무궁무진한 변화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집의 기능이 다층적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의 레이어드 홈이라는 트렌드를 제안합니다. 이 트렌드의 전망 및 시사점은요, 집은 미래 소비 산업의 요람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퀴즈. 자본주의 퀴즈는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등 자본주의적 요소에 친숙하고 자본주의 생리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비의 주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릴 적 월드컵 경기를 보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차세대 선수들이 월드컵 퀴즈라고 하듯이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을 자본주의 퀴즈라고 부릅니다. 이 젊은 세대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차츰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진
기성세대 또한 경제와 소비에 대한 사고방식이 전과 같지 않아졌죠. 결국 자본주의적인 어법을 제1 언어로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자본주의 퀴즈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광고에 관대하고 광고를 또 이용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협찬을 숨기는 뒷광고에 대해서 격렬하게 분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러 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영화 이야기를 하던 커플이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함께 듣고 임장, 부동산 현장 답사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대학생, 군인 등 투자 대열에 합류하며 돈을 밝히면 못 쓴다라는 옛날 말이 되었고 이제는 돈을 밝히지 않으면 정말 못 쓰게 된다라는 말이 생활 신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인적 자본이 되어 경쟁하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무작정 물질주의적이나 충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할 줄 아는 자본주의 퀴즈들은 새로운 경제관념으로 무장한 채 브이노믹스와 그 이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반자본주의에 대한 선망을 동시에 품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윤 추구를 넘어서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면서 자본주의 퀴즈는 역설적이게도 반자본주의적인 요소에 대한 선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과 과거의 동구권의 붕괴를 목격했던 이전 세대는 자본주의를 다른 체제와 경쟁에서 이긴 우월한 체제로 인식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는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다라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는 오로지 자본주의만 경험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오히려 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탐욕성이나 양극화의 문제점,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해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에 관심과 호감을 보입니다. 네 번째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피보팅이란 원래 축을 옮긴다라는 스포츠 용어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사업 전환을 일컫는 중요한 경제 용어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나 트렌드 변화로 인해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바뀔 때 기민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조직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보팅은 단지 위기 상황에서 방향 수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직 운영 전반의 중요한 트렌드로 확장되고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며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피보팅은 새로운 아이템,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고 극도로 VUCA해지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자원을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꾀하는지에 따라서 피보팅 전략은 기술 운영 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핵심 역량 피보팅, 시설 설비, 공간, 건물 등을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꾀하는 하드웨어 피보팅, 그동안 사업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타깃 피보팅, 새로운 품목을 기획하고 판매 경로를 변경해 사업 전환의 기회를 모색하는 세일즈 피보팅,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부실한 기업을 솎아내는 자본주의 정리 메커니즘입니다.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변화하는 행동 양식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디지털 대변혁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앞둔 지금은 거침없는 피보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 주저없이 피보팅해야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사업 방향 수정은 물론 상시적인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 전략, 마케팅 등
경영의 모든 국면에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그 방향성을 상시적으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 여기서 살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피보팅은 계획보다는 실험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연속적, 불연속적인 혁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피보팅은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고 가설 설정, 실행 테스트해보고 수정하고 실행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전략 방향을 수시로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디커플링의 저자 탈레스 테이샤리라 교수에 따르면 기업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혁신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경쟁사 때문에 자신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뒤처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바뀌는 행동 양식을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파괴의 주범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인데 이처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뷰카 시기에는 실험 정신에 기반한 상시적인 혁신, 피보팅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뷰카, VUCA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합성, 복잡성, 모호성의 첫 글자를 뜬 신조어로 4차 산업시대의 시장 환경의 특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부분보다는 전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도 경쟁의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다가는 무심코 흘러가는 기회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그 고민을 재빨리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가 미래의 속도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계획이 중요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실험이 중요합니다. 또 과거에는 계획 실행이 중요했지만 점점 가설 검증이 더 많이 초점이 되고 또 과거에는 변수가 최소화되었지만 앞으로는 속도가 최대화되고 또 과거는 실패 위험의 회피라면 미래는 학습입니다. 과거에는 최적화가 중요했지만 미래는 혁신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개선, 증진이 중요했다면 미래에는 파괴적인 혁신입니다. 또 과거에는 비용 주도였다면 미래는 기회 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진화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침없이 피보팅 해야 합니다. 5번째는 롤코라이프입니다. 롤코라이프 등장은 참여를 중시하고 일상에서의 재미를 찾아다니는 G세대의 정체성과 흐름을 같이 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들은 디지털 역마살이라도 든 것처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더 자극적으로 또 새로운 콘텐츠를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롤코라이프는 이제 소수 젊은이들의 변덕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시장의 일반적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객의 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빠른 생애사 전략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100% 완벽한 마케팅보다는 미완성일지라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쇼케팅이 필요해졌습니다. 빠른 생애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빠른 생애사 전략은 급변하는 소비자와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일컫는데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투자하는 느린 생애사 전략이 아니라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적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움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신선한 자극을 선사할 수 있는 브랜드 관리,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또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라는 다다익선 쇼케팅인데요. 이 쇼케팅은 앞에서 제시한 빠른 생애사 전략을 실천하는 마케팅 방법론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제시한 신조어입니다.
빠르고 짧다라는 의미의 숏의 마케팅의 합성어로 고객 니즈, 기술,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치고 빠지는 식의 단발적인 마케팅 캠페인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입니다. 운동 열풍은 단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커진 결과만은 아닙니다. 자기관리에 투철해진 MZ, 밀레니얼과 G세대의 세대적인 특성이고 정체의 시대에 운동으로 성취감을 찾으려는 경향입니다. 또 관련 기기 및 플랫폼 시장의 성장 등 복합적인 원인이 일으킨 현상으로 운동의 일상화는 소비자가 시간을 소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일상의 영역으로 한정되면서 브랜드는 소비자의 여가를 지원하는 내비게이터이자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설계하는 라이프 액티비티 디자이너로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운동의 일상화는 한국인의 삶의 기준으로 성취와 경쟁에서 즐겁고 건강한 가치를 찾는 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플로킹은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이 플로킹업과 조깅을 합친 말입니다. 조깅할 때 작은 가방, 또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가서 빈 페트병 등의 쓰레기를 주워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에 스웨덴 사람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고 이후 프랑스나 아이슬란드,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에서도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찰이 스담스담 소쏘 등 일반적인 달리기를 변주해 러너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이 새롭게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애슐레저는 애슬레틱과 레저를 합친 스포츠웨어 용어로 가벼운 스포츠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도 편안한 스포츠웨어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일상생활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며 스타일까지 연출할 수 있는 의상을 뜻합니다. 이런 2030 세대가 선호하는 심플하고 가벼운 스타일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브랜드의 생존이 결정될 만큼 이 스포츠 의류 시장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웰니스 투어리즘이나 마인드풀리스 여행이 새로운 뉴노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투어리즘은 여행을 하면서 스파나 요가, 명상, 피트니스, 건강식, 레크레이션, 교류 등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고려한 여행이나 지역 자원을 접하며 새로운 자기 발견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여행, 긴장을 풀고 건강을 되찾아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여행을 말합니다. 마인드풀리스는 마음 챙김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불교의 명상에 뿌리를 둔 단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매 순간의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1979년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한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학대학의 존 카바진 교수에 의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7번째는 N차 신상입니다. N차 신상 시장이 정착되려면 중고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고 시장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동시에 단지 중고거래 플랫폼 기능을 넘어서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는 중고마켓을 열광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끌어안는 보다 유연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N차 신상은 이제 더 이상 낡고 오래된 2등 물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제품보다 N차 신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소비자들,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8번째는 CX 유니버스입니다. 이는 고객이 접하는 상품과 브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넘쳐나는 소비자 정보 속에서
고객 충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을 쫓는 소비자를 위해 브랜드를 관리하고 디지털 트렌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지, 또 바로 고객 경험, 즉 CX의 총체적인 관리입니다. 이 CX가 단편적인 접점 관리에 그치지 않고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할 때, 이를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이 CX 유니버스라고 부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디지털의 접점을 접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모든 접점에서 마찰, 번거로움이 없는 매끈한 고객 경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험 마케팅에 익숙한 MZ 세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CX 차별화가 최우선의 시장 경쟁 전략이 되면서 고객 경험을 기획하는 일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물 흐르듯이 매끈한 심리스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의 자발적인 데이터 제공 경험을 유도하고,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력이나 경쟁력 있는 제품과 공격적인 마케팅만으로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라졌죠. 오늘날은 기업 문화, 인력, 기술, 투자 등 모든 요소의 초점을 고객에게 맞춰야 하는 복잡 다단한 고객 경험의 시작 시대입니다. 이 고객 경험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가상 경험까지 포함하고, 직접 경험은 탐색 경험, 사용 경험, 구매 경험으로, 사용 경험은 다시 공유 경험과 재판매 경험으로 점점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 CX는 능동적입니다. 예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깨닫기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선행성을 갖고 있는데요. 충성 고객이 사라진 시대에 CX는 고객 충성이라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입니다. 핵심적인 고객 경험은 재방문이나 반복 구매의 CX 사이클을 확대하며 거대한 브랜드 세계관인 유니버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마블이 구축한 수많은 슈퍼 히어로들의 세계에 그것을 관통하는 세계관인 마블 유니버스처럼 팬덤을 만들고, 고객이 브랜드와 함께 원하는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2021년을 CX 고객 경험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나를 꽃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꽃일까? 또 혹은 색깔이라면 어떤 색일까? 브랜드라면? 최근 다양한 이런 유형의 자가진단 테스트가 인기인데요. MBTI, 꼰대 레벨, 학과 테스트 등 각종 자기 성향 유형화 테스트가 급격히 유행하는 이유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진짜 찐 자아를 찾으려는 현대인의 갈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비 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자아라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영역에 머무르지만은 않는데요. 소비자들은 각종 테스트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기 유형에 맞춘 소비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이젠 이런 브랜드를 구매하는 걸 보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역의 인간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레이블링 게임이 우리 산업에 의미하는 바는, 이제 브랜드는 브랜드 정체성과 타깃 고객의 자기 특성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자발적인 정체성을 동일시 이룰 수 있을 때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브랜드의 미래는 바로 이 동일시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휴먼 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조명받는 트렌드는 언택트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택트 기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간과의 단절이나 대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접촉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휴먼 터치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한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진실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휴먼 터치입니다. 진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휴먼 터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 중심의 공간과 동선 꾸미기, 인간적인 소통의 강화,
기술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기,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온라인 접속 상태가 인간의 연결 강박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화상회의 시스템도 전에 없던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나만 따돌려질지도 모른다라는 포모 증후군과 디지털 패러독스에 따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휴먼 터치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적인 손길을 기술로 만들거나 기술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휴먼 터치는 사실 대단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거나 세계적인 큰 기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에 다가가는 진정성을 가진 조직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브이노믹스 키워드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기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역병을 창궐하고 첨단 기술은 빛의 속도로 앞서 나가며 트렌드는 숨가쁘게 바뀌는 어려운 시대죠.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이 변화의 삼각 파도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그 답은 하나, 바로 진실 담긴 인간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휴먼 터치 개입은 필수입니다. 이상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저의 생각은요. 이 책이 나왔지만 지금 또 새로운 세상들이 계속 또 격변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불안감이 들었지만 이 책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표지가 뭔가 새벽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뭔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시다며 그 도전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따트리비 아따였습니다.